네, 백 교수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네. 여심이라고 하죠. 이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가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로 공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네. 아마 중요한 그런 규제 기관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신문이 최근에 PMI한테 의뢰를 해갖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그랬네요. 그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제 여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 한경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PMI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모바일 앱 조사라고 해서 사실은 응답률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설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은 지금 국힘 쪽에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국힘 쪽이 상당히 상승세라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 여심이 쪽에 일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왜 여론조사 방식을 지금껏 하지 않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서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를 굉장히 강력한 항의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까지 지금 네. 아주 전화가 빗발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심위에서는 이제 27일 이후에 이 여론조사 발표를 못하게 지금 제재를 한 그런 게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크게 보도를 했고 저희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중성동갑에 윤희숙하고 전현희 후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PMI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희숙 39.8, 전현희 34.4로 5.4%가 역전으로 나오는 거죠. 역전된 걸로 나와 있고 또 분당 의뢰 민주당 김병욱과 또 국민의힘 김은혜. 근데 김은혜 40점이 김병욱 34.5로 5.7%가 앞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성동갑의 경우는 전현희 후보가 조금 앞선 걸로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윤희숙 후보가 앞선 걸로 되어 있고 저 분당 의뢰 경우는 아주 박빙입니다. 서로 치고 받고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인데 5.7%면 상당히 높은 값으로 지금 앞서 있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말고도 이제 몇 군데 더 조사를 해갖고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PMI 방식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여론을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전화 면접이든가 갤럽 같죠. 아니면 AR에서 자동 응답기. 그런데 그것은 응답률이 갤럽같이로 가장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도 10% 안팎입니다. 나머지는 2, 3%뿐이 안 돼요. 더군다나 뭐 전화라든가 이런 것의 경우 사람들이 조금 뭔가 그냥 껄끄름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모바일 이 핸드폰에서 거기다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기간을 한 5일을 주니까 차분하게 답변하니까 응답률이 50% 가까이 49.8, 뭐 47.8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앱 조사가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탓에 기존의 그 여론조사 리서치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지금 방식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응답률이 정말 10% 내의 응답률 이거는 사실 정확한 산술이나 수치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갤럽 정도나 그렇게 나오지 나머지는 2, 3%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다가 2, 3%밖에 안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차 3%, 4%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여론조사 그 방식이 훌륭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앱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일부 그 진영의 강성 지지층이 강력한 항의를 한다라고 해서 이 공표를 이제 못하게 했는데 이 대목이 또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274만 명을 추출해서 274만 명의 패널 대상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앱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 여심위에서는 어떤 방식을 얘기하냐면 사전에 이게 양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표본 추출한 자료를 달라라고 하는데 전화번호라든가 동별, 예, 동별의 할당을 어떻게 됐는지. 예, 근데 이걸 주게 되면은 이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그걸 법 위반된 것을 달라고 못 그걸 달라고 선관위에서 하는데 못 주겠다.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예, 열심히 해서. 네, 불구하고 그럼 여심이는 그렇다고 하면 그게 응하지 않으니까 공표하지 마라 이렇게 제재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자기들은 뭐 공표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위법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조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환경이나 PMI 쪽에서는 공표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공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실상 위법은 나는데 그러니까 아니 여심이 같은데 거기 같은 데서 이 강성 야당 지지층이 항의한다 해갖고 그동안 다 조율해서 그렇게 여론조사하고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발표해서 예를 들면은 이 중성동갑이든 이 분당 의리든 기존에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나왔다면 아무 얘기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조사를 해갖고 제대로 나오니까 항의하니까 그러면 발표하지 마라. 이게 말이 그러니까 PMI에서도 그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다른 방식의 그 지역이 조사가 유사하게 나왔다고 하면 제재를 했겠느냐. 예. 그렇다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진영에 치우쳐가지고 유리한 여론조사는 하게 하고 또 불리한 여론조사는 하지 말게 하는 이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진영의 논리에 입각해서 강성 지지층이 이 항의한다라고 해서 이걸 공표를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뭐 말은 물론 뭐 이 입법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공표를 못하게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심위에서 이런 그 PMI 측의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게 하는 도대체 저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이 부분도 아마 향후에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인 같은 데는 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심에 대해서 그럼 근거가 뭐냐. 현실적으로 위법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되느냐 해가지고 강력히 또 항의라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출연하시는 여상원 변호사님도 여론조사 오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근데 마침 이게 와가지고 5일 동안에서 자기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갖고 오히려 문자로 보내니까 생각도 깊이 하고 아 이렇게 문항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게 가장 정확한 또 여론조사의 답변을 본인이 처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를 사전에 열심히 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갖고 한 건데 아니 야당 지지층들이 항의한다고 그거 하지 마 이게 하는 게 열심히 이런 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정치적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저 공수처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뭐 구성원들의 성향이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국가기관에서 어떤 중립적인 입장 그리고 확연한 어떤 확고한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진영 논리에 입각한 항의라고 해서 이걸 적정하게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국힘 쪽이 유리하게 나오고 야권 쪽이 불리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항의에 굴복을 해버리는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열심히 계신 분들 좀 정신 좀 바짝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